국민의힘 새 대표의 한동훈 62.8% 압도적입니다. 뭐 이거는 뭐라 할 수가 없죠. 근데 최고위원 수준이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 정말 인물들 참 좋아요. 아, 좋습니다. 사진을 좀 몇 개 볼까요? 윤상현, 나경원, 원희룡. 근데 이 사진이 압권이었어요. 나경원의 기뻐하는 이 모습. 아, 참 정말 대단하다.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러고 또 등 뒤에 칼 꽂겠죠. 칼을 갈고 있을 텐데. 그리고 또 압권이었던 장면이 있었죠. 윤석열이 전당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래도 되나? 정치적 중립 뭐 이런 거 없죠. 윤석열한테는. 예. 없는데 한동훈하고 압수하는데 딴 데 쳐다봐. 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예,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요런 장면들. 윤석열이 배신자를 참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3.1처나 갑신정변 이야기가 나오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든 끌어내릴 작업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너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원희룡 18.8, 나경원 14.6, 윤상현 3.7이에요. 이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는 거죠. 원희룡을 그렇게 밀었는데 거기다가 김건희의 카톡, 문자도 공개하면서 한동훈을 공격했는데 18.8%밖에 안 나온 거예요. 윤석열 풀파워가 지금 이거라는 겁니다. 자, 김기현 때랑은 완전히 다르죠. 김기현도 3%밖에 안 되던 인간을 대통령실에서 전폭으로 밀어가지고 다 주저앉히고 당대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때와 지금은 현저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대통령실의 이 힘이라는 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난다. 작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좀 보세요. 그 성정을 보십시오. 한동훈하고 손잡을 거면 이렇게 안 하죠. 이렇게 안 하지. 한동훈을 밀 거면 밀어주지 뭐하러 이렇게 해.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기를 밑에 깔면서 한동훈을 띄워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한동훈은 나랑 친하다 이러면 끝인데. 그러면 한동훈 바를 타서 대통령실 윤석열, 김건희도 힘이 좀 실릴 텐데 나랑 한동훈이 같은 편이야. 근데 한동훈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았어.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당원들의 재평가 뭐 이런 포장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약속 대련이네 뭐네 이렇게 하는데 설득력이 없어요. 예, 설득력이 전혀 없어. 한동훈이 잘 나가는데 한동훈 타고 자기도 올라갈 수 있잖아. 근데 안 했어. 싸웠어. 한동훈하고. 원희룡을 밀었어. 근데 원희룡 18.8이에요. 원희룡은 김기현보다는 나은 인물인데 작전일 수가 없습니다. 작전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이 판에서 이거를 약속 대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 한동훈이 전대 직후 친한계 10명과 회동했어요. 대통령과 치열하게 소통하겠다. 10여 명. 아, 이 숫자가 중요한데 누가 모였냐? 장동혁, 진종호, 송석준, 김영동, 박정아, 배현진, 서범수, 김소희, 김희상, 유영원, 정성국. 누군지 모르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어? 배현진은 그새 한동훈한테 붙었습니다. 윤석열한테 그렇게 붙어 있다가 그새 한동훈한테 붙었고요. 주진우도 한동훈한테 붙어 있습니다. 이 10여 명 한동훈과 한 배를 탈 것이냐? 이익이 일치해야지만 한 배를 타는데 한동훈이 과연 무슨 이익을 얘네들한테 줄 수 있을까? 거기에는 물음표가 찍힙니다. 10여 명 이들만 확실히 한동훈 편이면 최상병 특검 통과될 가능성이 있잖아. 10여 명이라는 숫자에 제가 주목을 했단 말이에요. 아, 얘네들만 등 돌려주면 윤석열하고 각 세워서 최상병 특검 통과시켜주면 좋지 않나? 그리고 한동훈이 당선되자마자 무슨 얘기했어? 김건희 조사 방식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 눈높이. 이거 예전에 총선 때도 이 얘기했다가 김건희 개빡쳤었단 말이야. 국민 눈높이를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 또 언급했어요. 이거는 김건희가 정말 싫어한단 말이야. 당대표가 됐는데 또 이런 말을 해? 이거 짜고 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최상병 특검에 손들어줄까?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기는 한데 들어줄 가능성도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사람이 무슨 김병찬인가 뭐 이런 사람이죠. 지금까지 박수 치지 않은 분들이 꽤 계십니다. 이분들은 어디서 오셨을까요? 이러더니만
간첩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전라북도 따로 해야 되나요?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래요. 아 진짜 수준하고는 이게 얘네들 수준이에요. 그냥 넘어가고요. 자, 추경호는요 이미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거를 알고 있었던 7월 19일 이때 당대표 누가 돼도 국회일은 원내대표 중심이다 이런 뉴스가 벌써 나왔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 돼도 저거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거든요. 거기다가 최고위원이 된 김재원 국회는 추경호 중심 당선되자마자 한동훈 까기에 들어가요. 이게 뭐야? 아니 보통 허니문 기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그런 것도 없어요. 내용을 보면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가 정권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투톱체제를 만들었다. 당헌에 명백하게 써있다. 당대표의 권한도 잘못 알고 결정 과정에 문제제기가 되면 이것이 혼란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 당이 만들어온 권한의 분산의 한 방법으로 투톱체제를 구성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론으로 정해졌는데 그럼 한동훈이 이견을 말할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개인적인 의견 낼 수 있지. 하지만 그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 말씀이냐? 원내대표가 결정하는 거예요. 당대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러고 나서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날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추경호 원내대표와 다른 의견을 한동훈 대표가 낼 경우 이견을 말할 경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럼 지도부에서 그것에 대해 문제제기할 거냐? 당의 의사에 반하는 어떤 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최고위에서 당연히 저의 의견을 말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김재원이 약간 오반데 원내대표는요. 국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러니까 뭐 야당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담당을 하고요. 당론을 결정하는 건 당대표와 최고위 여기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론 결정은 당대표의 권한이 더 막강해요. 근데 지금 당대표를 허수아비로 만들려고 지금 하는 작업이 벌써 들어가고 있죠. 한동훈이 국민 눈높이를 더 고려했어야 한다 하는데 김재원이 국민 눈높이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지 얘기 좀 해라. 추상적인 언어, 민심이나 국민 눈높이 이렇게 얘기하지 좀 마라. 구체적으로 밝혀야 되냐? 당대표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지. 반대 입장으로 들린다.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도 궁금하다 도대체 그 국민 눈높이라는 게. 김재원은 워낙에 딸랑이라 지금 윤석열한테 붙어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한동훈 김건희 특검법 심사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통과된 것 같던데 한동훈 특검법도 통과될 거라고 봐요. 이제 한동훈의 결정만 남아있는 겁니다. 벌써부터 한동훈을 식물대표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빨리 끌어내릴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또 비대위 체제로 또 가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뽑았는데 비대위로 가는 게 말이 되냐? 뭐 얘네들 말 되는 일을 언제 했습니까? 말 안 돼도 그냥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걸 알기 때문에 민주당에선 바로 한동훈 특검법 심사 들어갔어. 이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 입장에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최상병 특검법에서 윤석열을 치느냐 한동훈 특검법으로 내가 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에이 서로 봐주겠지. 그게 모두가 행복한 그림이죠. 한동훈은 최상병 특검 막아주고 윤석열은 한동훈 특검법 거부권 행사해주고 이게 서로 행복한 그림인데 문제는 이 둘이 서로를 믿질 못합니다. 자, 한동훈 입장에선 턴이 먼저 와 있잖아.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할 때 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먼저 와 있어요. 한동훈이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할 때 똘똘 뭉쳐서 반대를 해준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특검법이 다시 올라갔어.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경우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냥 통과가 돼요. 자, 이 고민 어떻게 할 거냐. 윤석열 쪽에서 네가 이거 막어 나도 거부권 행사할게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한동훈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동훈이 이걸 믿을 수 있느냐.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한동훈이 먼저 칠 수 있어요. 순서상. 지금 최해병 특검법은요. 발동이 되면 수사가 들어가면 주가 조작까지 넘어갑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까지 넘어가요. 그리고 국정기획비서관인가 있거든요. 대통령실에. 이 인간이 우크라이나 사업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걸 총괄하는 인간인데 애널리스트 출신이에요. 재산이 200억이 넘게 늘었습니다. 야, 이거 뭐지? 최해병 특검은요. 이 정권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훈이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서로
그래 우리 서로 지켜주자 좋은 말이 오고 갔을 수는 있으나 이 둘이 서로를 믿고 있느냐 100%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서로가 아마 못 믿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자, 민주당이 영리하게 전대가 끝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탁 심사에 올려서 이걸로 통과시킨다. 자,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올라가죠. 거부권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본회의에 이게 올라가고 재의결도 할 거란 말이에요. 최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이거에 대한 재의결을 할 건데 이러면 민주당에서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전략이. 재의결하고 한동훈 특검법을 같은 날 처리하면 안 돼요. 재의결 따로. 한동훈 특검법 본회의 올리는 건 좀 뒤로 밀어놔야 돼. 그래야 한동훈이 고민을 심하게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약에 이게 최상병 특검이 통과됐다 그러면 한동훈 특검은 저 뒤로 밀어놔도 돼. 예, 무조건 뒤로 밀어놔도 됩니다. 아마도 민주당에서 이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신락 같은 희망, 한동훈 당대표에게 최상병 특검 통과시킬 수 있는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있을 겁니다. 안 될 확률이 더 높지만. 그러니까 같은 날 재의결과 한동훈 특검법 같은 날 처리하면 안 되고 쥐고 있어야 돼요. 한동훈 특검법은. 그래서 한동훈 너 하는 거 봐서 우리가 이거는 안 올릴 수도 있어. 한동훈 특검법은 안 올릴 수도 있어. 최상병 특검 잘 좀 처리해봐. 10여 명 모였었네. 걔네들만 꼬시면 그냥 통과야.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신호를 주고 한동훈을 압박해야 됩니다. 최병 특검법이 통과만 되면 이 정권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이번에 통과가 안 된다? 그러면 또 올리겠죠. 계속해서 하긴 할 건데 이번이 절호의 찬스긴 하다. 민주당에서 아마 굉장히 전략적인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하는 거면 민주당은 훨씬 더 좋은 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3일 천하로 만들어버리려는 친윤과 윤석열 대통령실, 그리고 어떻게든 당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한동훈과의 싸움, 여기에서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어떻게 부채질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 판도가 마구마구 뒤흔들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